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두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영성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켄 일버, 이분이 20대 초반에 그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충격을 던져준 책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진화한다고 하는 거죠. 진화를 할 때에 그 진화 단계를 스펙트럼적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원래 그 본래작이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I am this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셀프 본래자기가 그 이원성으로 분리돼 나가면서 초의식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로어 셀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분리 과정이다라는, 저런 분리 과정을 거치고, 근데 분리 과정이 되면은 다시 또 통합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 제가 볼 때는 이 운동, 이거는 이제 인볼루션 과정이다, 퇴행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에볼루션 과정이다,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래서 분리 과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이다는, 땅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합 과정은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요 운동을 정확히 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여기 안에서의 그 우리 자신의 그 참자,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본래작의 운동인데 우리의 본래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셀프라고 하는 본래작의 운동인데, 이 운동 안에서의 우리 자신 에고,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성장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성장한다 할 때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본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운동을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차크라가 7개가 있듯이 7개의 그 어떤 그 걸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흰빛이, 백광이 7개로 프리즘을 통해서 7개로 나눠지는 것이 분리 운동이고, 다시 그 7개의 그 빛이 하나로 통합돼 들어가는 게, 하나로 돌아가는 게 이제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래 자기의 근원 자기가 우리 안에 참된 자아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참된 자아가 본래 자기로 향해서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 왜 나가면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본래 자기를 우리가 이제는 그 브라만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아트만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은 아트만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아트만이다 하면은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아지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내면의 그 심리 영성 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런 메커니즘을 아주 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그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도달한 결론이, 저희가 빈몸 활성화,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도달한 개념이 이런 건데, 제가 이분의 그 텍스트, 국내에 소개된 지금 책들을 계속 이제는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전 세계 그 엄청난 결과, 그 심리 영성 관련된 그 텍스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깊이와 그 넓이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그 대단한 인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켄 일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제 공부를 좀 더 깊이 넓게 이렇게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가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빈몸 활성화,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라는 게 상당히 영성적 그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 심리적 단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영성이 나름대로 조금 발달을 하더라도 금방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이 영성가들,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주로 그 에고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에고. 사실 이 에고가 제대로 규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에고를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에고 없애야 돼. 자아를 없애야 돼. 이런 게.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고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 소멸돼야 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는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영성가들은 자아는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그게 아니고 자아는 성장 발전시켜야 돼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자체가 이 통합되는 과정 자체가 분리운동과 같이 일어나기 기 때문에 분화되면서 통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이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분리라는 걸 전제를 한 통합이기 때문에 그 분화 통합이에요. 사실은 통합되면서 분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브라만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브라만과 흡수되면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브라만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브라만이라.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브라만들로 아트만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아는 사실은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점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영성가들은 자아 소멸에 자꾸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아가 충분히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의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장이 대개의 인류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스펙트럼 분류상에서 1번, 2번, 3번 차크라 수준에 지금 인류의 단계가 3번에서 4번으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대개 인류 수준 3번에서 4번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아가 성장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코칭이 아니다라고는.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이제 세계적 영성가들 중에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사실은 강화되고 성장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 임상,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는 서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심리학과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볼 게 아니고 서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아 성장, 이 스펙트럼 단계에서의 정신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번, 4번, 5번 차크라에 되는 정신 단계에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이론적 체계들로 그런 어떤 기술들로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리 치료가 먼저 진행이 되고 되면서 영성 개발이 진행이 돼야지 여기 상당히
탄탄하게 이렇게 그 우리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본래자기의 셀프 운동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가면서 에고를 이렇게 합치시키는 이 운동 자체가 성취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과 부활,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는 자아가는 성장 발전하는 게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성장 발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는 소멸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에고는 스스로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브라만으로 합치가 되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에고 소멸로만 이렇게 가면은 죽어서 끝나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영성이론가들의 그 영성가들의 대다수가 주로 맨날 앉아가지고 뭐 무상법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아소멸이라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영성가들이 이래 본래자기와 에고를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참나다 이렇게 하는 게 요 본래자기를 참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자기의 참나를 셀프라고 하면은 그것도 참 성장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의 우주적인 근원의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본래자기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위자와 상위자로 운동하면서 분리와 통합 운동을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나가 있어요, 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에고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죽어야 되는, 소멸시켜야 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성장 발전시켜야 돼. 이런 성장 발전 과정을 켄 일버를 뭐라고 했냐면, 이건 혼론 홀라키 과정이다. 혼론 홀라키. 그러면서 혼론 홀라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 차크라에서 위에 차크라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선형적인 진화가 아니고, 양적으로 축적되면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단속적 진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통합하면서 초월하면,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포함하면서 초월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포함하면서 초월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밑에 과정이 더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위에서 점프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자아에 대한 개성화 과정, 그걸 이제 칼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발전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혼론홀라키로 포함 초월 과정, 이런 거로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그 자아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론들을 이런 걸 이제는 그 성격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9개의 성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다 성격이 틀려. 그래서 그것을 9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또 이제는 제안이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그 유암 선생이 만든 게 이제는 천부경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강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려면은, 이 강좌 시리즈 자체가, 이제 심리학적, 특히 이제는 프로이드하고 이제 융 연구를, 이론부터 이제는 들어간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먼저 봤는데, 좀 더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낸 책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인데 1900년에 심리학이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심리학. 그러니까 1900년에 정신분석,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신분석학이 출발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신분석학이다,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죠.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12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12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정신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프로이드가 왜 위대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 결국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어떤 인간의 행동의 뿌리, 그렇죠. 어떤 사고의 뿌리 안에 무의식이 잠재돼 있어서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이 이제는 학문적 대상으로, 과학의 분석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엄청난 통찰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그때까지 이렇게 틀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정확히 잡아놓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프로이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860년에 한국에서 1860년에 최수훈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의이화라는 표현을 무의이화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면 무의화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의 운동이 모든 변화 과정을 인간의 성장 과정이나 모든 행위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주도한다. 라는 프로이드의 생각은 사실은 1860년 최순이 무의화다. 이게 무가 같은 문제. 이게 무의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또 사실은. 그러니까 무의식의 운동으로 변화한다 하는 이론이 최순 선생이 1860년에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무의식의 개념은 이런 무의식이 어떤 인간의 의식의 뿌리가 돼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해? 최순 선생이 먼저 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자꾸 이제 서양의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높이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은 사실은 최순 선생의 무의화라는 개념이 사실 이 개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최순 선생이 훨씬 고도의 체계로 통합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순 선생의 무의화 개념은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잡아들이면서 이제 학문적 수준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릴 때에 칼융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6년에서 1912년 사이에 칼융과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칼융을 프로이드의 제자다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심리학적 체계를 틀을 잡은 사람을 대개 정신분석학의 이제 3대 거장이라고, 3대 거장이 이 초기에 프로이드와 융과 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데, 프로이트와 융과 아들러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아들러는 사회심리학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인 그런,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에 많이 시중에 있는 사람인데, 프로이트와 융과 아들러로 이렇게 구축되는 정신분석의 3대 거장의 그 이론적 전체적 구도 자체가 사실 최순 선생이 만든 무의와 이론에 다 이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그 몇 개 강좌하고 이게 칼융이 끝난 뒤에 최순 선생의 무의와 그 개념하고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부경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천부경이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 이런 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또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무의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무의식인데 이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하면서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신화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신화의 내용 다시 뭐 상세하게 반복은 안 하겠지만은 결국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뒤에 자식을 낳았다. 이런 거죠. 그게 오이디푸스의 그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가 왕과 왕비로 있는 그 테베시에 들어가기 전에 스핑크스를 만나게 되네요. 스핑크스가 대화를 하게 되죠. 자, 우리는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져왔지만은 정작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그 심오한 의미는 사실 프로이드는 완벽하게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감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좀 느끼고는 있었지만은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났을 때 스핑크스는 사실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돼. 요 그림이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걸 보면은 타로 카드는 원래 황금사벽당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이게 훨씬 정신분석학보다 훨씬 오래전,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만들기 전부터, 이런 정신분석학을 만들기 전에, 훨씬 100여 년 전 이전에, 이게, 타로 카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번째 카드인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에 항상 스핑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핑크스 10번째 10이잖아요. 10. 스핑크스가 이렇게 앉아있어. 이게 다 스핑크스네. 이런 게 스핑크스. 스핑크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오이디푸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의 그 구조를 설명을 해준 건데, 여기서 목소리는 하나뿐이지만 처음엔 반이 4개고 그 다음에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상징적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아기가 태어났을 땐 4다리로 기어다니고 그다음 2다리로 걷다가 지팡이 들으니까 3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피지컬적인 거고 그 이면에 다른 개념들이 여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오이디푸스의 이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에서 프로이드는 이거는 성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성적 경쟁을 한다라는 건 경쟁한다. 성적 경쟁을 한다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예를 두고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를 성적 경쟁으로 본 거죠. 동성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경쟁할 때 이런 성적 경쟁, 이 성욕.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인간의 무의식의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 성적 과정, 이 성적 과정을 핵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통찰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성적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차지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는 것도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무의식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은 지금 이걸 가지고 피지컬 세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현상계의 아버지를 아들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되는데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상 아버지가 자기를 그 경쟁 상대로 보고 자신의 그 성기를 거세를 할까봐 항상 그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공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그 억압이 되면서 그 두려움이 그 억압이 되면서 그것이 성적 리비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성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유아 성장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전개하는 게 유아 성욕 발달로 유아 성욕 발달 과정으로 그 유아의 성장을 분석하는 유아의 성장 이론이 성욕에 발달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의 성욕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유아가 성장하는 것을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깔려있는 게 이게 성적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개념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의 원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좀 투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프로이드가 원래 그 프로이드의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는 사실 둘째 부인이었어요. 새어머니였어요. 이게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가족 그린 사진인데, 프로이드고. 근데 요게 이제 요 옆에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어머니가 프로이드의 엄마인데, 요게 새 부인이 요게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는 요게 어머니고 아버지. 이게 이제 큰형이죠. 이게 큰형. 옆에 있는 사람이 큰형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20살 차이야. 20살 차이. 그런데 큰형이 어머니보다 한 살 위야. 그러니까 이 큰형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형을 집안에 두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를 상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을 부인으로 맞았고, 거기서 프로이드가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는 어떤 가족 간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 자체가 원래 이 성격 구조상으로 애니어그램 천부경 애니어그램 성격 구조상으로 사실 6번 유형에 해당되는데, 6번 유형이 좀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성향적으로. 그래서 이 가족적인 구성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성적 긴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 자체가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태어났을 때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향과 가족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그 형성돼 가지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일반화시킨, 현실적으로 피지컬 이 실제 세계에다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가. 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또 다른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를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 경쟁 관계로 자꾸 보냐면은 자, 우리는 본래 자기와 셀프와 에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 본래 자기는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자와 로어 셀프와 하이어 셀프로 이동을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에고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킬 때에, 성장시킨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볼 때에 뭐가 되냐면은 셀프와,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잡아낸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와 에고는 에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들. 왜냐면 이게 양육해내는 개념이거든요. 로어 셀프와 하이어 셀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에고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요 아들을 양육하는 나는 누가 돼? 이게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 나는 엄마가, 요게 또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걸 품고 있는 에고를 간직하고 있는 나. 그게죠. 이 바탕이 되는 요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게 여성적인 개념이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이 분리되는 과정은 이혼 과정이에요. 이혼 과정.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혼 과정이에요. 분리, 쪼개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쪼개져 나가는 개념이라고. 그리고 통합 과정은 결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혼 과정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엄마도 두 가지, 그 어머니도 두 가지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 그 뭐라 하자면 그걸 궁이와 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궁이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나 궁이 그래서 궁이, 그러니까 궁이는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소이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궁이라는 거는 용뱀을 뜻하는 거고, 소이는 새를 뜻한단 말이야. 새집 소자를 하더라도 새집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요게 현실적인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현재 물리적 세계의 어머니상에. 이렇게 분리 과정에 물리적 세계의 어머니로 떨어지고, 이 어머니 안에서 이 에고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궁이 안에서 에고가 태어나가지고 소희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과정에 소희와 또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본래 자기가 그 우주의 어머니에 있어서 지구의 어머니로 내려오면서 이게 분리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아버지는 죽어. 이게 죽는 과정이야. 아버지가 죽는 과정이야. 이혼 과정은 아버지의 죽음. 이거는 아들의 탄생 과정이란 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죽는다는 건 아버지가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거세를 당하고 그 아버지가 탄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거세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아들이 아버지를 거세하게 돼 있는 구조에, 이것이 우리가 신화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지만은 더 그거보다 본질적인 신화가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관계는, 제우스가 크로노스 성기절단한단 말이야. 성기절단.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들이란 말이야. 크로노스는 아버지고 성기절단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낫으로 잘라 아버지 성기를. 그러니까 거세를 해버린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성기를 절단한다. 근데 크로노스,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이드는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성기를 절단한다. 여긴 성기를 절단하는 게 아니고 먹어버린다. 먹는 그게 있어요. 삼켜버린다. 삼켜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공포심을 제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사실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 프로이드가 이런 걸로 볼 때
그러니까 비록 그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내 성기를 절단할까봐 내가 성령을 응축을 해가지고 억압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다 자란 뒤에 그것을 분출을 할 때 조화롭게 분출하느냐. 그런 거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런 양태가 달려있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사실 그게 그 말이 반드시 틀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무의식적으로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가 그걸 감지를 못한 거죠. 자, 프로이드 한계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거를 단순히 피지컬적인 세계에 그것을 투영을 해가지고 상당 정신 상당 심리학에 있어서 피지컬적인 어떤 그걸로 그러니까 현상계에서의 어떤 정신 상당 심리 치료 과정에서 그걸 할 때에 그러니까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게 그렇죠. 이렇게 충분한 우리 안에서의 심리 운동에 대한 무의식 운동에 대한 충분한 더 깊은 숙고가 없는 낮은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이론을 만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사실상 어떤 단계냐면 요 궁이 단계 1번, 2번, 3번 차크라 단계의 그 심리학 그러니까 여기 제가 프로이드 심리학은 상위 단계 차크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태고적 단계, 생리적 단계, 마법자 안정감 단계, 그 다음에 슈나 종교 단계, 소속감 단계인 이 3단계에 한계돼 지어진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 땅의 이론이고 땅의 이론, 그러니까 하급적 이론이고 하급적 이론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차크라에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그 이론이라는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이 소위 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전혀 모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셨어. 그래가지고 단순히 궁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아버지 이 안에서의 셀프와 그 에고의 어떤 그런 투쟁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느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것이 자기 성향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그것이 셀프와 에고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되어야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셀프와 에고의 관계로 이렇게 파악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한 거야? 그것을 현실 피지컬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프와 본래 자기와 에고와의 관계성, 에고의 관계의 내용을 관계를 어떻게 되는 거야? 물리적 세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치환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분의 무의식 이론도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만 맞으면 한 30%만 맞은 거야.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거세 성기절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성기를 절단한다. 거세증. 그 다음에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 그 다음에 호루스가 오시리스 관계. 오시리스도 성기절단 되는 거예요. 성기절단. 오시리스가 아버지고 호루스가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 그런 그 고대 그 신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화가 뭐 이런 관련된 신화가 제우스와 크로노스, 호루스와 오시리스, 그다음에 오이디푸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운동 자체가 아버지가 죽고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차지하는 개념이야.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무의식적 세계에서의 그 궁의와 소위 이렇게 개념을 잡아 나가야지 프로이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서 처음에 시도는 맞았어요. 잘했고 접근은 잘했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성적 에너지가 억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와 여기 궁이와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 성적 에너지가 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분리 과정에서 축적이 되니까 이것을 마치 억압이 돼가지고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건 뭐야?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건 일정 부분의 요소를 떼어가지고 그 어둠에 대한 요소, 억압, 그 어둠, 그걸 섀도우라고 하는 거죠. 페르소나 섀도우의 섀도우로 어둠으로 그것을 억압해서 밀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축적하는 건데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페르소나 그림자에서 그림자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림자는 에고를 성장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란 말을 나쁘게만 보는데 사람들은 억압 자체가 사실 나쁘게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분리와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억압된 에너지는 해방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본 축적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본 축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게 옛날에는 나무들이 근데 그게 땅으로 들어가서 그게 부패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돼서 에너지화가 된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에 쓰는 때는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이 억압되고 축적되는 이 섀도우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그거를 해서 그걸 파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흡수를 해서 통합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림자 부분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그렇게 통합을 전제로 한 억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한 억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섀도우라는 부분을 빛과 어둠에서 그걸 보통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둠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억압된 요소로서 이렇게 눌러놨던 거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에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축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억압된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건 맞고 왜? 그 성적 에너지가 결국 들어와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과정이고 결혼의 과정은 섹스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성적 에너지, 크게 보면은 성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사실 우주 자체 근본은 에로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 아가페, 우주 자체의 그 근본 에너지는 사랑이다 라고 하나. 사랑. 분리는 사랑의 깨짐이요, 통합은 사랑의 합함이다. 그렇죠? 깨지고 이혼하고 결혼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런 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혼하거나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의 과정이에요. 이게 사랑과 증오. 이 사랑과 증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크게 아주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할 때는 이것은 성욕적인 과정이다 했을 때 그것이 프로이드가 정확하게 사실 나름대로는 통찰력 있게 짚은 건데 주로 그것은 땅, 하늘에 있어서의 그 개념이 아니라 요 위의 개념이 아니고 아래 1, 2, 3번 차크라에 있어서 요 아래 단계에서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낸 것이다. 땅의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땅에 있어서의 그 음녀라는 게 이제는 그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라는 개념은 정욕을 가진 음녀라는 개념이 성경 같은 데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음녀 개념이 사실은 궁이 이게 물론 음녀에 해당돼.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도 상당히 심오한 그 심리학 텍스트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은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14장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을 받은 구원된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할 때 이 여자가 바로 음녀라고 하는 음녀. 이 음녀가 바로 궁위에 해당되는, 이 땅에 해당되는 여자예요. 음녀.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음녀냐면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땅의 임금들도,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지컬 세계, 땅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뭐냐? 땅의 여자, 음녀와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의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렇게. 자, 우리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성. 자, 물 위에 앉은 여자. 자, 이런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이 이미지가 사실 이거죠. 큰 성 바벨론 음녀. 자,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림에, 요런 여기 지금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잔을 들고 있는 그렇죠. 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의 이 개념이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그렇죠. 바다, 물이죠. 큰 물 속에 원초화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 이드라고 하는 게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짐승성.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은 땅에 있어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죠, 지구. 이 지구 자연의 야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1번부터 3번 차크라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지구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인간에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짐승성, 야생성, 지구의 지구 자연 자체의 야성성으로 우리 인간의 아래가 지금 지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은 짐승적인 욕망, 짐승적인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탄 여자로 물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아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동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로어 셀프로 들어오는 이 로어 셀프는 요때 로어 셀프가 작동하고 있는 로어 셀프로 작동하는 하위자기, 그러니까 하강자, 이걸 다른 말로 하강자다. 하위자는 어떠면 여자, 땅의 여자란 말이야. 땅의 여자,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프로이드의 이런 그 정신 분석학은 사실은 이 구조상으로 뭐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음녀, 음행하는 여자.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정욕, 섹스하는 여자. 그런데 그 정욕과 정욕으로 섹스하는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기서 뭐로 표현하냐면은 여기 타고 있는, 이렇게 카드로 표현할 때 타고 있는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발가벗고 다리를 벌리고 있어. 자기 질구멍을 열고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야. 정욕적인.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1, 2, 3번 차크라 쪽이 그런 어떤 그 지구 자연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욕, 음욕.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기가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요 상을 표현해요. 금성 바벨론 음녀의 상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상당히 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이론 구성을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그 뛰어난 그러니까 자기도 잘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50%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50%는 부족했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분이 원초와 이들을 얘기하고, 이 짐승성을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이게 이분이 이걸 완전히 그려낸 건 아니지만은 이 틀을 이렇게 잡아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분이 상당히 그 아래쪽에 우리 몸에 있어서 그 홀론홀라키의 성장 과정, 자아의 성장 과정에서 아래쪽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통찰력 이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꼭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 프로이드를 이렇게 봤을 때, 토 나와. 더러운 놈. 예. 아니, 뭐야? 엄마를 뭐, 저게. 근데 그걸 과감히 입 밖에 서유럽 사회에서 과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란지. 도덕적으로 그거를 숨길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건 떠나가지고 학문적으로 완전히 굉장히 순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무의식의 운동 자체를 이 사람 자체가 투사가 돼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깊이,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정신분석 학자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요 아래쪽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론 구성을 했다. 이렇게 저는 프로이드를 본다. 자, 그런데 사실 프로이드는 자라는 개념, 이 자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은 정확하질 않아. 자기는 몰랐고, 본래 자기, 에고라는 개념도 상당히 불분명하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에고, 이게 이제 자아죠. 이게 에고라는 개념, 셀프라는 개념, 그리고 이렇게 개성화돼서 자란다. 아니마스에 그게 있다. 이게 페르소나 그림자의 관계로 그 억압과 그것을 통합을 이해시키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 누가 만든 거냐면은 칼 융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은 프로이드를 계승을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론을 전개한 거죠? 1, 2, 3번 차크라를 넘어서 4, 5, 6, 4, 5까지는 간다. 이 사람 이론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은 칼 융은 프로이드보다는 상위 개념이다. 상위 개념으로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니어그램으로 결국 이렇게 캔일버나 애니어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갈 때 결국에는 기본 바탕은 이 칼융의 기초를 해가지고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보면 말이죠. 페르소나와 섀도우, 페르소나와 그림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이론 체계를 탁틀을 잡아놓은 사람이 칼융이에요. 그래서 칼융을 좀 깊이 알아야 된다. 프로이드보다 칼융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칼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